너 혹시 우리 학교 괴담 들어본 적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갑자기 외출 준비 중에 카메라를 켜봤어요.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대충 찝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니,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좋아하세요? 저는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꿈에서 진짜 막 그 봤던 무서운 장면들이 다 나오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무서운 거를 즐겨 하면서도 그 후유증이 센 스타일이란 말이죠. 겁은 많은데 얘기들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뭔가 슈퍼내추럴한 얘기를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막 예전에 운명 전쟁 막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보고 요새는 그 운명 전쟁에서 우승을 하신 윤대만 선생님이 하는 출장 전문가라는 또 그런 계정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귀신 얘기, 뭔가 이런 초자연적인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결국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려고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을 체험하거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막 직접적으로 막 귀신을 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귀신을 보거나 겪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고 관찰했던 그런 제 경험담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때는 제가 20살 때 제가 막 입학해가지고 새로 친구를 사귀고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친해졌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왜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무당이나 방송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다 한 끗 차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과에 있으면서 이런 뭐랄까 기운? 그런 끼 있는 친구들을 종종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겪은 썰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20살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워졌던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좀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물어봤죠. 머리를 막 이렇게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조용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창문이 이곳저곳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씩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결국에는 머리를 감다 말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벌컥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 귀신이 이런 자세로 열었다 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꿈이 좀 잘 맞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걸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의 이제 꿈이 유별나게 잘 맞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오늘 집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누가 와서 문 두드리더라도 절대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오느라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이런 거를 잘 믿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솔직히 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다가 지각까지 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어쨌든 쉬는 시간이 끝나고 계속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업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죠. 그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엄마인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수업 중간에 복도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짐을 싸서 다 먼저 들어갈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슨 일인가 싶죠. 너무 막 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셨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안 청소도 하고 이제 다 청소 끝내놓고 씻으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씻고 있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똑똑똑. 근데 오늘 딸이 얘기해준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 딸의 꿈을 좀 신뢰하는 편이고 지금 뭐 누군가 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택배라면 알아서 놓고 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똑똑똑 소리가 창문에서도 똑똑똑똑똑 작은 방에서도 똑똑똑똑똑똑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이 요만한 사람으로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숨죽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택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도 의심 없이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정면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니까 하고 이제 주저앉았대요. 근데 다행히 그 칼을 든 남자가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담장 넘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친구 말로는 초범이었으니까 소리를 지르니 자기도 모르게 당황을 해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다. 빈집 털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니까 강도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일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딸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상태인 것 같으니 빨리 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옆에 있던 그 친구한테 들었잖아요. 듣는데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뭔가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났다는 것도 조금 무섭고 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저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른 학교 친구인데 저랑 그래도 꽤나 자주 만나가지고 놀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도 끼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자기랑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 엄마가 무당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이별을 한 거야. 그 20살, 21살 이럴 때 이별이 얼마나 슬픕니까? 무당이 엄마인 그 친구를 가명으로 은희라고 해보자면 놀이터에서 그렇게 그 은희를 붙잡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이랬고 저랬고 나한테 이렇게 이별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펑펑 울었는데 갑자기 그 은희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너 혹시 친구랑 같이 있니? 친구랑 같이 있어.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아우 그 친구 그만 좀 울라고 해. 귀가 아파 죽겠다. 머릿속이 웽웽 울려. 그 친구 잘 헤어진 거니까 그만 울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은희 어머니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용하시다. 이 생각을 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썰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대학교 썰을 푸니까 고등학교 때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그런 괴담 같은 거 없었어요? 요새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안 하죠?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안 하니까 뭔가 이런 귀신 얘기라든지 뭐 괴담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어도 솔직히 안 무서울 것 같아. 밤에 학교에 있던 적이 있어야지, 그치? 때는 제가 중3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선생님한테 괴담을 들었어요. 야, 어떤 학교에 이번에 단체로 귀신을 봤대. 네? 단체로 귀신을요? 한 명이 귀신을 보면 그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반 전체 친구들이 그것도 수업 중간에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들었어요.
수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문을 어떤 남학생이 뻑 하고 열더니 더더더더더더 뛰어가지고 칠판 이렇게 지나쳐서 창문을 빵 열고 그리고 다시 뛰어내렸다는 거야.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너도 봤어? 너도 봤어? 막 어떤 애는 급하게 막 창문도 열어보고 봤는데 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봤으니까 이게 소문을 타고 제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들었어야 됐어요. 뭐 예체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예외 없고 무조건 자율학습.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야간 자율학습 안 들을래요 하면은 너 자퇴해. 우리 학교 다닐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학생을 보내던 그런 학교였어요. 학구열도 되게 높은 학교였고 공부를 꽤 잘하던 학교였거든요.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야간 자율학습 시작 전에 석식 먹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게 긴데 그때 막 해는 어두워지고 이러면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야 너네 우리 학교 괴담 알아? 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우리 학교 괴담이 있었어? 저는 몰랐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 학교에서 단체로 수업 중간에 뛰어가는 학생 귀신 봤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괴담이 우리 학교라고? 그때는 막 별 생각 없이 그냥 귀신 얘기구나 하고 그냥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들 단체로 귀신을 봤던 그 학교가 우리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세한 그 괴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학교가 왕복 8차선 도로 교차로에 바로 있는 학교였어요. 정문이 횡단보도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이 지각 안 하려고 막 뜁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학교 정문이 있어. 지금 막 1, 2분 차이로 내가 지각을 할까 말까 한 상황이야. 초록불이 이제 몇 초 안 남았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명사고도 있었어요. 등교를 하던 학생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뛰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희 학교가 정문 위치를 바꿨어요. 교차로에서 담벼락을 따라서 쭉 지나서 예전에 후문으로 썼던 그 문을 이제 정문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인명사고 때문에요. 그때 그렇게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은 남학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괴담을 추측하기로는 학교에 오려고 열심히 뛰었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싶어가지고 교실로 뛰어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비하인드 썰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또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학교 괴담이고 저희 학교의 그런 그 문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의 괴담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한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괴담이 일어나다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들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갑자기 제가 어제 저녁에 애기 재워놓고 막 남편이랑 요새 무서운 거 많이 보거든요. 컨저링 마지막 편도 보고 심야괴담에도 엄청 많이 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 꿈을 많이 꿔가지고 맞아 나도 이런 무서운 괴담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몇 개 풀어놔봤어요. 근데 저 무서운 얘기 좀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무서운 얘기를 끼려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학교의 무서운 괴담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공유도 해주세요. 저 무서운 얘기 되게 좋아해요. 오늘도 재밌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